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휴 중 정상 근무일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정부에서 10월 2일 오늘 월요일을 임시 휴무일로 정해서 휴무 6일째 가운데 오늘 5일째가 됩니다. 내일은 10월 3일 개천절이 되죠.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죄진 놈은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태국 FM은 2023년 2월 9일 그리고 6월 9일 7월 2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판을 바꾸려 한다, 이런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에 김광일의 쇼를 보고서 김광일 대표가 그 선례와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저 태국 FM의 뜻과 같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때 방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김광일 대표가 한 것은 체포동의안 단식쇼 이재명의 여의도 문법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단식을 하느냐고 얘기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당에서도 누구 하나 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김광일 대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은 여의도라고 하는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바사바 하면서 이렇게 권모술수를 하면서 눈 감고 이렇게 지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김광일 대표는 11시에 김광일의 쇼에서 제1부, 2부를 통해서 전 그 대변인을 지냈던 전요혹 전 의원을 초대해서 어제 두 번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전요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여의도 문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죄진 놈은 죄를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오늘 저는 이제 삼국지의 도원결의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 사람이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도 3세번이란 말이 있고 세 사람이 모이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김광일 대표 그리고 전요혹 대표도 저 태국 FM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해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판을 바꾼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다시 한번, 어제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어제는 이제 노트에다 필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컴퓨터 앞에서 전요혹 전 의원이 김광일 대표하고 주고받은 그 대담 가운데 아주 그 요점 중요한 것만 제가 메모를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요혹 전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대표가 이제 그 전유욱 대표한테 묻습니다. 그 전에 만나 뵀을 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유욱 대표는 2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를 세 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문재인이가 이제 대한민국 5년 동안을 그 망가뜨리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뭐 추미애, 조국, 박근혜를 통해서 이제 검찰총장을 굉장히 그 곤욕스럽게 했었죠. 그런 와중에서 윤석열은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기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검찰총장, 검찰에서 죄진 사람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두 번째, 죄진 놈은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맷집이 대단하더라. 아무리 누가 그렇게 두드려 패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 그 21일 날 국회에서 이재명의 체포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취지의 설명을 하는데, 그때 앞에서 뭐 양효영 하여튼 김용민이 누구로 해서 그냥 악수고 야단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늠름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유욱 대표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여의도의 공법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그 공간에서는 서로 눈 감아 속아주고 속삭속삭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의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당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달짝지근하게 발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의도 공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정을 입혀서 서로 눈 감아주고 사바사바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광일 대표가 전유욱 의원한테 물으면서, 그러면은 여의도 문법은 개나 줘버려라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중국 외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외교가 문재인 때는 혼밥이었고, 그리고 우리 기자가 뚜드러 맞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덕수 우리나라 이제 그 국무총리하고 시진핑이가 맞담배를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사인 싱하이맹잉 앞에서 손을 공손히 하면서 싱하이맹이가 한 15분 동안 짓거리는 것을 그렇게 철없는 사람처럼 듣고만 있었는데 비해서 이렇게 강하게 중국 대외교를 펼쳤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유욱 대표가 이제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씹은 거를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유욱 대표에게 글을 써서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조금 화해를 했으면 어떠느냐 이제 이런 글을 한번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그 전승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중국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국군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전승절에 갔을 적에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에서는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안에 세작이 두세 놈이 있다. 그거 속아내라.
그런데 전유욱 대표는 이제 문재인이가 이렇게 추선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옛날 전쟁은 전쟁이고 뭐 이제 이런 뜻에서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군을 죽인 거기에 간 것은 저 태극의 편도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유욱 대표가 얘기하는데,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그 노동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영국 대처 총리의 그 광산의 그 노조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했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혼란시키고 경제를 추락시키고, 그렇지만은 대처가 강경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광산의 노동자들의 그 파업을 완전히 진정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했던 그 항공기, 비행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할 적에 과감하게 해고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의 대처,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강공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졌다. 이제 그 요지의 핵심 내용은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김강일 쇼에 들어가셔서 방송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강일 대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쳐야 할 흠결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에 청소를 해줬던 청소 아주머니하고도 무슨 뭐 15분 동안 이렇게 뭐 대담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유욱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군주의 어떤 그 유형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군주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과 법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총선 전망을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김강일 대표가. 그런데 전 의원은 적으면 한 160석, 많으면 한 170석 정도 가능성이 되지 않겠는가 예견을 했고요. 선거 구도는 다단계의 구도가 되겠다. 다자 구도로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할 적에 보면은 지지도, 인지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유욱 대표는 절대 인지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인지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탤런트가 국회의원에 나왔는데 왜 떨어지냐? 그 인지도가 많은데도 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그리고 이 선거할 당시에 어떤 이 주민들이 바라는 이 성향, 내용, 이런 것들과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국민의힘의 비주류에 있는 뭐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은 이 경선을 통하게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도 쫄았다. 왜 그런가 하면 허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단식하는 데를 아마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무슨 전화도 하고 뭐 했으면은 이준석이 갔을 텐데, 기류가 강경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준석이 같이 안 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전효욱 대표가 얘기하는 거 이준석이는 하얀 드레스 빨강 드레스 얘기를 해서 김광일 대표가 빨강 드레스 하얀 드레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이준석이야 유성 원천에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모텔인가 호텔에서 이제 관계를 가졌잖아요. 이게 처음에 왔을 적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하고 저녁을 보냈고 두 번째 적에는 빨강 드레스를 입고 왔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전효 의원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 주의 사령탑이 누가 될 것 같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침없이 한동훈이가 될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주의 사령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비례로 하느냐 지역구를 하느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례나 지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7년 아마 그 대권에도 한동훈 장관이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김광일 대표가 역시 그 한동훈은 일당백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민주당 의원들 168명을 상대를 해도 누구한테 하나 굴리지 않고 뭐 일당백이 아니라 뭐 200당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 지혜롭게 잘 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 가보면은 어떤 그 지성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당 민주당의 그 선거 사령탑은 누가 될 것 같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효 의원은 아마 김한규를 세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강서 구청장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띠트루 도약대인데 충남이 30, 호남이 30%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강서구청에는 비행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민들이 어떤 그 영리 투표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태우는 진교훈에 비해서 정치 간격이 뚜렷하고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운도 따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종훈이가 이제 실책을 하나 보인 것은 지난번에 녹색병원에 이재명이가 누워있을 때 그때 이제 커튼으로 그 TPN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그때는 이제 그 사진 기자가 그거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교훈이가 방문을 했을 때 그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있을 부산 엑스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부울경은 앞으로 그 좋은 그 결과를 이제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마무리에 이제 그 지금 전효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란가 몰라서 그 중국동에 계시는 선재건 그 한의사라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피를 맑게 하는 피연 효소를 팔게 하는데 그 전화번호를 잠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효옥 대표의 건강 문제가 있어서 중곡동에 있는 선제광 한의원이라고 피엔 효소, 피를 맑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02-384-1003에서는 상생마켓을 통해서 팔고 1533-8209에서도 이제 팔게 됩니다. 참고 전효옥 대표께서 태극 FM의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이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문법에 찌든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평론가들 보면은 여의도 문법에, 그러니까 옛날 해왔던 그 방법에 젖어 가지고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태극 FM처럼, 그리고 김광일 대표처럼, 그리고 전효옥 대표처럼 새롭게 사건 사고를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좌패널들은 여의도 문법에 거의가 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중도의 패널들도 찌들어 있고, 심지어는 우쪽에 있는 패널들까지도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김무성이 이제 무슨 그 보좌관을 했다고 하는 무슨 정성철인가 누구 있잖아요. 이 사람도 우쪽 패널로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 대통령실이나 모든 것을 까는 아주 그 변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분석하고 평가할 적에는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규칙, 우리가 회칙에도 보면 회칙이 있잖아요. 어떤 그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중심 삼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보면은 진영에 따라서 이 평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쪽 사람이라고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야 되는데, 우리 쪽이니까 괜찮고, 이거는 잘못된 평가고 잘못된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심, 양심, 원칙, 기준을 가지고 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나 어떤 진영에 따라서 평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분석하는 분석가는 태극 FM, TV조선의 김광일 논설위원, 전효옥 전 의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 태극 FM 유튜브 방송 김용선이 보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이제 알기 위해서 검찰총장 취임사, 그리고 검찰 가족에게 보내는 신년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 정치 입문 연설, 그게 이제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입문 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결정 수락 연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의 토막 연설,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2022년 3월 10일 당선되어서 제20대 대통령 당선 소감 연설,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여러 연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 나름대로 알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은 지성의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윤기중 교수 부친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실천하기 위한 행동 실천 강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국회에 다수 의원이 있고 민노총, 언론, 그리고 장학생 판검사. 장학생 판검사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돈을 대주어서 그 장학금을 받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전과사범 피고인입니다. 현재 재판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2023 9월 26일 유창훈 판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정을 하면서도 기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각을 했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대한민국 지킴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 일일 팩트 체크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격려와 성원을 하고 엽기로 갈 경우에는 쓴소리 회초리 권고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이 지킨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욕 의원께서도 서광이 비친다, 이 긍정 멘트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응어리는 풀고 가야지, 유튜브로 진흙탕 이전 투구는 제발 하지 맙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동포 여러분, 우리 손 맞잡고 세계의 맏형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 독립언론 태극 FM 유튜브 방송이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